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야. 네,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이제부터 배울 거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기록해야겠죠. 그쵸?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배울 게 뭐냐면 회계의 거래 기록 대상. 네, 회계의 대상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장부 기록의 대상. 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 기록의 기초 개념에서 거래의 식별과 거래 요소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배울 게 거래가 뭔데? 그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거래의 정의죠. 정의. 정의. 자, 거래의 정의는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재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그러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 재무 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포괄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회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5가지 항목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변화라는 게 있는데 이 변화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건을 치킨집을 하면 우리가 치킨을 팔게 되면 내 현금이 증가되니까 자산이 증가되죠. 거래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닭을 구매하거나 맥주를 구매하게 되면 돈이 나가니까 우리 재산이 감소하니까 감소도 거래의 대상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총 자산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자산의 구성 요소가 변해. 그것도 장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항목의 변동도 거래의 대상이고 요것도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요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돼. 자, 우리가 엑셀 연초에 이제 BS를 그린다고 한번 가정. BS의 왼쪽에 자산 쓴다 그랬지? 그러면 자산이 있는데요. 이 자산을 5억 이렇게만 갖다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갖다 쓰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요. 이 자산의 구성 항목, 즉 계정 과목별로 갖다 쓴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현금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사를 현금만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현금 5억 중에서 제가 건물을 한 3억만큼 구입했어.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3억만큼 구입한다 그래서 자산이 5억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지요. 아이, 현금 3억 주고 건물을 구입했다 그랬지. 그러면 현금이 얼마로 변하죠? 2억으로 변하죠. 대신에 다른 자산인 건물이 3억으로 변하죠. 그러면 자산이 5억인 건 똑같지만 그것의 구성 항목이 현금에서 건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계속 현금 5억 있는 걸로 기록이 되겠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구성 항목이 변동되는 것도 거래의 대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래는 다시 뜻이 뭐라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래라는 개념과 회계학에서 쓰는 거래라는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의 개념과 다르니까.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 있고요. 회계상 거래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조기업을 운영해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창고에 넣어놨는데요. 창고에 불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불러요? 거래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래라고 부르지 않죠? 맞잖아요. 거래라고 부르지 않잖아. 근데 화재가 나면 내 상품이 줄어들죠? 내 재산의 증감 변화, 감소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그건 장부에 기록해야 돼? 기록하지 말아야 돼? 기록해야 돼요. 따라서 화재는 회계상 거래예요. 일상생활에선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누군가 훔쳐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난. 상품이 감소되죠? 따라서 이것도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데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또 이제 파손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물건이 약간 파손되면 100만 원짜리인데 좀 더 싸게 팔게 되죠. 내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예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재산의 증감 변화로 구분을 하는 거고, 회계상의 거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면 거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집을 사고 싶으면 뭘 작성해요? 계약서를 작성해.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거 거래라고 그러죠. 계약서 작성했으니까. 근데 회계상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계약서만 작성하면 돈이 안 나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이틀 뒤에 현금이 1억 나가. 그때 거래로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단순한 매매 계약서의 작성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 구입하거나 팔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싶어요. 그럼 주는 게 아니야. 기업은 일단 주문서를 발송해야 돼. 나 10개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를 사고 싶습니다. 주문서를 발송했어. 회계상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아니, 주문서만 나갔다니까. 일상생활에선 거래인데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잖아. 언제 거래가 되는 거지? 회사에 상품이 들어왔을 때. 그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주문서의 발송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회계법인 되게 좋다며요. 저도 사실 몰라요. 아니, 제가 지금 회계법인에 있는 거 아니잖아. 4대 회계법인에서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합격하면 다 뽑는다며. 올해 회계법인의 수요가 1300명이었는데 4대 회계법인의 수요가 1300명이었는데 합격자가 1000명밖에 안 되고, 그 1000명 중에서도 대학생 지금 3, 4학년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돼가지고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뽑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운이 좋아서 이제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3회 회계법인에서 여러분들 부릅니다. 옛날에는 면접을 봤는데 요즘엔 면접도 안 봐. 그냥 전화 와서 우리 회계법인 오세요 이거야.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고 싶으니까 4대 회계법인 아무데나 골라갈 수 있는 거야 요즘은. 그러면 종업원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 거기에 이제 연봉도 나와 있고요. 어떠한 조건으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단순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어. 종업원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종업원을 채용하면 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야. 언제부터 거래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달 월급이 나갔을 때. 그때 거래로 기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 그래서 담보 제공은요, 왜 회사의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다 보면요,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줄 돈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행에 가요. 그래서 A 회사가 돈이 필요해 갖고 10억만큼 차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10억만큼 차입하면 은행이 바보예요? 그냥 꿔줄까요? 적어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봐요. 그것도 그냥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주면요, 그거 신뢰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회계사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차입을 하게 되잖아? 그럼 외부감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저를 찾아와. 알겠죠? 적정 의견 달라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 그냥 바보처럼 돈을 꿔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도 잡아야 돼요? 담보라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A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 돈을 안 갚으면 그걸 뺏어갈 것들을 담보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행스럽게도 토지가 있었어. 그러면 은행이 이 토지에 담보를 잡게 됩니다. 담보를 잡았다고 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A 회사께 됩니까? 은행께 됩니까? 아직도 토지는 A 회사 거야. 그러니까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담보는. 그래서 거래가 아니야. 그럼 언제 거래가 되는 거지? 차입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났어. 만기가 됐는데 이 10억을 못 갚아. 그러면 이 토지를 뺏어가. 그때 거래가 되는 거야. 이제 차이 알겠어? 그래서 단순한 담보 제공은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지 같은 거 담보 잡아놓을 때 어떻게 잡냐면 10억짜리 토지 그냥 잡고
10억 차입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은행들은 30% 할증으로 담보를 잡아요. 그래서 한 13억짜리 담보를 잡아놓고요. 나중에 이 차입을 안 갖게 되면 이 토지를 처분해서 10억은 내가 가지고 3억은 제가 이제 A 회사가 다시 가져가게 되는 거지.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요 차입하는 행위는 거래 아닙니까? 맞죠? 이건 거래야. 아이 10억을 차입하면 A 회사에 10억이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이건 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거래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린 거야.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다? 장부 기록의 대상을 배웠다. 회계 기록의 대상.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래라고 부른다고요. 거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그것을 이제 장부에 기록할 거야. 아시겠죠? 근데 회계상에 거래가 있고 회계상에 거래가 아닌 것이 있어. 일상생활과 조금 구별해야 돼. 뭘로 판단하라고?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면 거래. 그래서 화재 도난 파손은 재산이 감소돼. 그래서 거래야. 근데 단순한 매매 계약, 주문서의 발송, 그리고 종업원의 채용, 담보 제공은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